2010년 가을,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한 작은 문방구는 오래된 간판만큼이나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습니다. 상구 문방구라고 적힌 플라스틱 간판은 한쪽 끝이 살짝 처져 있었고, 유리문에는 아이들의 손자국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면 연필 깎는 냄새와 새 공책의 향기가 어우러져 묘한 정겨움을 자아냈습니다. 상구는 4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가끔 보이는 흰머리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대하는 그의 눈빛만큼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호라비가 된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15살 아들 민수와 함께하는 삶은 그럭저럭 평안했어요. 아저씨, 연필 하나 주세요. 어린 목소리가 가게 안으로 들려왔습니다. 상구는 고개를 들어 입구를 바라봤어요. 키가 작은 여자아이가 문 앞에서 망설이며 서 있었습니다. 9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는 교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옷이 조금 낡아 보였지만 깔끔하게 입고 있었어요. 어서 오렴. 어떤 연필이 필요하니? 상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는 진열장 앞으로 다가가서 연필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구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를 직감했죠. 이름이 뭐니? 상구가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은비예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비야, 이 연필 어때? 글씨도 잘 써지고 지우개도 달려 있어. 상구는 연필 한 자루를 꺼내어 은비에게 보여줬어요. 은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시무룩한 표정이 되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돈이 없어요. 은비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상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것은 아니었어요. 동네에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여럿 있었고, 때로는 이렇게 문방구에 와서 물건을 구경만 하다가 가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자. 상구는 은비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저씨가 연필 하나 선물해 줄게. 대신 약속 하나만 해줄래? 은비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약속이요? 응. 이 연필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약속해줘. 상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비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네. 정말 열심히 할게요. 상구는 연필 한 자루와 작은 공책 하나를 봉지에 담아 은비에게 건넸습니다. 은비는 선물을 받아들고는 깊숙이 인사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은비가 뛰어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상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맑은 눈빛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 그날 저녁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을 때 상구는 아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아빠, 그 아이 내일도 올까? 민수가 연필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글쎄, 아마도. 또 상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나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안 쓰는 공책들 있는데. 민수의 제안에 상구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튿날 은비는 정말로 다시 문방구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받은 연필과 공책을 가지고 와서 상구에게 보여줬어요. 아저씨, 봐요. 글씨 예쁘게 썼죠? 은비가 자랑스럽게 공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공책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꿈 의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상구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예쁘게 썼구나. 의사가 꿈이야.
상구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가 아프실 때 고쳐드리고 싶어요. 은비의 대답에 상구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그때부터 은비는 거의 매일 문방구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숙제를 하러 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상구와 이야기를 나누러 오기도 했어요. 상구는 그런 은비를 보며 딸을 둔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들 민수만 있었지만 은비는 마치 작은 딸처럼 소중하게 여겨졌어요. 어느 날 오후 은비가 평소보다 늦게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고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은비야, 무슨 일 있었니? 상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동안 입을 열지 않던 은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돈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상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겨우 9살인 아이가 학교를 그만둔다니, 그것도 꿈을 포기해야 한다니요. 그런 걱정하지 마. 아저씨가 방법을 알아볼게. 상구는 은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상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은비의 상황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꿈만큼은 포기하게 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상구는 은비를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가 장학금 제도에 대해 문의하고 지역 복지관에도 연락을 취했어요. 다행히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은비야, 좋은 소식이 있어. 상구가 문방구로 찾아온 은비에게 말했습니다. 은비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어요. 정말요? 응.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하지만 신청서를 써야 하고 성적도 계속 잘 유지해야 해. 상구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은비에게 보여줬습니다. 저 할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겠어요. 은비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습니다. 상구는 은비와 함께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아이의 작은 손으로 또박또박 써내려가는 글씨를 보며 상구는 이 아이가 반드시 꿈을 이룰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은비야, 장학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동안 우리 가게에서 간단한 일을 도와주면 어떨까? 상구가 제안했습니다. 일이요? 은비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응. 방과 후에 와서 연필 정리하고 손님이 오시면 인사드리고 그런 거야. 대신 용돈도 조금 주고. 상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네, 꼭 열심히 할게요. 하지만 이런 상구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 사장이 대표적이었어요. 상구 씨, 그렇게 애들한테 공짜로 물건 주면 장사가 되겠어요? 김 사장이 문방구에 들러 핀잔을 줬습니다. 괜찮습니다. 별로 큰 돈도 아니고요. 상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장사는 장사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요? 김 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이런 말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상구도 때로는 흔들렸어요. 정말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건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은 아닌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비가 장학금 선정 통지서를 들고 뛰어왔어요. 아저씨, 됐어요. 장학금 받게 됐어요. 은비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소리쳤습니다. 상구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축하한다, 은비야.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은비가 상구에게 깊숙이 절을 했습니다. 그 순간 상구는 자신의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깨달았어요.
비록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더라도 이 아이의 꿈을 지켜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상구에게는 또 다른 걱정이 생겼어요. 문방구의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대형 문구점들이 근처에 생기면서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가게 망하는 거 아니야?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직 괜찮아. 상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매일 저녁 장부를 정리하면서 상구는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은비에게 주는 용돈과 간식비 등의 지출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비를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상구는 늦게까지 가게에 앉아서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는 한적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외로이 밤을 밝히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문방구를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상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방구 문이 살짝 열리더니 은비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저씨, 아직 안 주무세요? 은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비야, 이 시간에 왜? 상구가 놀라며 물었어요. 엄마 심부름 하러 나왔다가 불이 켜져 있길래요. 은비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구는 은비를 의자에 앉혔어요. 요즘 공부는 잘 되니? 네. 장학금 덕분에 새 교과서도 사고 학원도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은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됐다. 아저씨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상구가 은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저씨, 저 나중에 꼭 의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께 은혜 갚을 거예요. 은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상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도움을 준 것은 아니었지만 이 아이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아저씨는 그냥 은비가 건강하게 자라서 꿈을 이루는 것만 봐도 충분해. 상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은비가 돌아간 후 상구는 다시 장부를 들여다봤어요. 숫자들은 여전히 암울했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문방구의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은비라는 아이에게 희망을 심어준 것만으로도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상구는 작은 선행이 가져다준 기쁨과 현실적인 어려움 사이에서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알지 못했지만 이 작은 연필 한 자루가 15년 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말이에요.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봄 상구는 이제 60살이 되었어요.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만큼은 그대로였죠. 문방구는 결국 7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대형 문구점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났고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되면서 동네 문방구를 찾는 손님들이 급격히 줄어들었거든요. 상구는 아쉬워하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같은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군의 밥상이라는 소박한 이름의 식당은 집밥 같은 음식을 내놓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메뉴도 단순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정도였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라 단골들이 제법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점심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아요. 30살이 된 민수가 식당홀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한 후 IT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개발자로 꽤 인정받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핵심 인재로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아버지의 식당 일을 도우며 효도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재료 좀 더 준비해둬야겠네. 상구가 주방에서 대답했습니다. 상구는 요즘 들어 자주 과거를 되돌아보곤 했어요. 문방구를 운영했던 시절, 그곳을 찾아오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은비라는 아이가 자주 생각났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의사가 되겠다던 꿈을 이뤘을까? 때로는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지만 연락처를 알 방법도 없었죠. 아버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상구가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해요. 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상구는 잠시 멈춤했다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그래, 그럴 나이지. 언제부터 사귀었는데? 1년 정도 됐어요. 회사 동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수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한번 소개해줘. 아버지도 만나보고 싶다. 상구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 상견례를 하면 어떨까요? 여자분 부모님도 만나 뵙고.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상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어디서 할 거야? 시내 한정식 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조용하고 음식도 괜찮은 곳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상구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의 결혼 소식에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들이 어른이 되어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가 결혼한다네.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부터 상구는 상견례 준비에 바빴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내어 다림질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다듬었어요. 민수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제 여자친구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착하고.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예요. 민수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알겠다, 알겠어. 얼마나 좋은 사람이길래 그렇게 자랑하니? 상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혹시 놀라시더라도 태연하게 계세요. 민수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왜?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는 거야? 상구가 의아해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민수는 애매하게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상구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니 생각보다 단정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격식을 차린 모습이라 어색하기도 했지만 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니만큼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준비됐어, 아빠. 민수도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응. 그런데 너 왜 이렇게 긴장했니? 손에 땀이 나잖아. 상구가 민수의 손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떨리네요.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정식 집으로 가는 길에 상구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15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동네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옛날 가게들은 대부분 사라졌어요. 자신의 문방구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시간 참 빠르다. 상구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정식 집에 도착했을 때 상대방 가족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구는 민수와 함께 예약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상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으며 일어서는 순간 상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비록 많이 자랐지만
그 맑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는 15년 전 그 아이 그대로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은비입니다. 상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꿈이 아닌가 싶어 눈을 깜빡여 봤지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때 그 은비였습니다. 이제 24살이 된 아름답고 성숙한 여성으로 자란 은비 말이에요. 은비야, 정말 너니? 상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비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어요. 네, 아저씨. 상구 아저씨 맞으시죠? 상구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은비를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연필 한 자루를 조심스럽게 받아들던 9살 소녀가 이제 당당하고 우아한 여성이 되어 자신의 앞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 놀라셨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은비가 예전에 아버지 문방구 단골이었다고 해서 혹시나 싶어 성함을 여쭤봤더니 정말 아버지였어요. 은비의 부모님도 상황을 이해했는지 따뜻한 미소로 상구를 바라봤습니다. 은비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저희 딸이 정말 많은 신세를 졌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은비 어머니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뭘 했다고. 상구는 손을 저으며 당황했어요. 모두가 자리에 앉자 은비가 상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연락처를 몰라서 찾아뵐 수가 없었거든요. 나도 그랬다. 은비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는데 상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의사가 되겠다던 꿈은 어떻게 됐니? 상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비가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끼리 조금 바뀌었어요. 고등학교 때 컴퓨터에 관심이 생겨서 정보공학과에 진학했거든요. 지금은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팀장? 상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저희 회사가 꽤 큰 곳이에요. 민수 오빠와 같은 회사 다니다가 알게 됐거든요. 은비가 설명했습니다. 민수가 자랑스럽게 덧붙였어요. 은비가 우리 회사에서 정말 유명해요. 실력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좋아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상구는 감탄했습니다. 그 작은 소녀가 이렇게 훌륭한 여성으로 자랐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비야,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니? 예전에 많이 아프셨는데. 상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비 어머니가 직접 대답했어요. 그때 정말 많이 아팠는데 다행히 수술 잘 받고 이제는 건강해졌어요. 딸 덕분에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거든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은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장학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상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아니야. 은비가 워낙 똑똑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아니에요. 은비가 상구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정말 아저씨가 주신 연필 한 자루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때 아저씨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은비의 말을 들으며 상구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은비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또 있어요. 무슨 일? 상구가 궁금해했습니다. 교육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난한 아이들에게 학습 도구와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이죠. 은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상구는 깜짝 놀랐어요. 재단을? 네. 작은 연필 재단이라고 해요.
아저씨가 저에게 주신 그 연필에서 이름을 따왔거든요. 은비가 부끄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비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회사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벌써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상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도왔던 한 아이가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저씨,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은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 재단 이사로 참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저씨 같은 분이 계셔야 재단이 제대로 운영될 것 같아요. 은비의 제안에 상구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그런 큰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상구가 망설였어요. 민수가 아버지의 팔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만큼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은비도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저씨가 필요해요.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 재단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상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재단 이사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비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 상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은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해요, 아저씨. 그날 상견례는 예상치 못한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가족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15년 전 시작된 따뜻한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특별한 만남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은비가 상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오랫동안 보고 싶었어요. 그때 받은 연필, 아직도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래. 상구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제 책상 서랍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어요. 힘들 때마다 그 연필을 보면서 아저씨가 해주신 말씀을 떠올렸거든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하신 그 말씀이요. 상구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비록 평범한 문방구 주인이었지만 한 아이의 인생에 희망을 심어줄 수 있었고 그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어요. 상견례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은비는 상구를 작은 연필 재단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강남구 한복판에 위치한 깔끔한 사무실은 상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아저씨, 여기가 저희 재단이에요. 은비가 자랑스럽게 사무실을 소개했습니다. 사무실 벽면에는 도움을 받은 아이들의 사진과 편지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상구는 그중 한 장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새 책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 아이는 누구니? 상구가 물었습니다. 수진이라고 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이인데 저희가 학용품과 교복을 지원해드렸거든요. 은비가 설명했습니다. 상구는 그 아이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은비를 떠올렸어요. 같은 눈빛, 같은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구나. 상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우려면 갈 길이 멀죠. 은비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재단 직원들이 상구를 따뜻하게 맞이해줬습니다. 모두 젊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상구를 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직원들에게 아저씨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모두 뵙고 싶어 하셨어요. 은비가 설명했습니다. 상구는 어색해하면서도 직원들과 하나씩 인사를 나눴어요. 그들은 상구의 첫 번째 이사회 참석을 위해 간단한 회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사님,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아이들 현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젊은 직원이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상구는 이사님이라는 호칭에 어색해했지만 진지하게 자료를 살펴봤어요. 숫자와 그래프로 표현된 내용들이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습니다. 현재 123명의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일회성 지원까지 포함하면 200명이 넘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상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은비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기부금이 부족해서 더 이상 새로운 아이들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상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얼마나 부족한데? 매월 운영비만 해도 3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현재 들어오는 기부금으로는 절반밖에 충당하지 못해요. 은비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니? 상구가 물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충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는 어려워요. 은비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상구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재단이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니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상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계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단을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은비가 감사하게 말했어요. 그날 이후 상구는 재단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사무실에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오랫동안 문방구를 운영하며 아이들과 소통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이 연필 정말 잘 써져요.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상구에게 연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 그럼 그 연필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니? 상구가 은비에게 했던 것처럼 물었어요. 네. 꼭 약속할게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상구는 15년 전 은비와의 첫 만남이 떠올랐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약속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도 은비처럼 꿈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들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재단의 재정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몇몇 기부자들이 후원을 중단하면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거죠. 이런 식으로는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재단 회계 담당자가 걱정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은비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자신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상구가 안타까워하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마음만으로도 고마워요. 이런 일은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은비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상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단의 어려운 상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도울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구는 식당에서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사장님, 요즘 좋은 일 하신다면서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 그게 어떻게? 상구가 당황해했어요. 민수 씨가 자랑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교육재단 이사하신다고.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상구는 깨달았어요. 거창한 기부자를 찾으려 하지 말고 주변의 작은 관심부터 모아보자는 생각이 든 거죠.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재단에 대해 말씀드려도 될까요? 상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상구는 식당 손님들을 대상으로 작은 모금 활동을 시작했어요. 큰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커피 한 잔값 정도의 작은 기부라도 받아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반응이 좋았어요. 상구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많은 손님들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좋은 일에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진작 알았으면 도왔을 텐데. 단골 손님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일주일 만에 모인 기부금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비록 재단의 전체 운영비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었지만 상구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은비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분명 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은비가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상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큰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작은 연필 하나로 시작된 선행의 연쇄 반응이 이제 더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은비의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바쁜 업무 중에도 틈틈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상구는 그런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 결혼식 때 재단 이야기를 조금 해도 될까요? 은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니? 상구가 궁금해했어요. 결혼식에 오시는 분들께 재단 소개를 해서 더 많은 후원자를 모집하고 싶어요. 기회가 될 것 같아서요. 은비가 설명했습니다. 상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아저씨가 직접 재단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더 감동적일 것 같아요.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진심을 느낄 거예요. 은비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상구는 걱정이 앞섰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내가 그런 걸 잘할 수 있을까? 말주변도 없는데. 상구가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진심으로 하시면 돼요. 민수가 아버지를 격려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재단의 주요 후원 기업 중 하나가 갑작스럽게 후원을 중단한다고 통보해 온 거예요. 왜 갑자기? 상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1년치 후원금이 한 번에 끊어지니까 정말 큰 타격이에요. 은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이 후원금은 재단 운영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어요. 이것이 끊어지면 지원받는 아이들 중 상당수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후원 기업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 상구가 제안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기업들도 후원에 소극적이거든요. 재단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상구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재단에 참여한 지 몇 주밖에 안 됐지만 이미 그곳의 아이들에게 애착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의 꿈이 돈 문제로 좌절될 수는 없었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상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상구는 식당에서 늦게까지 고민에 잠겨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재단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아내가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해봐. 그 순간 상구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동네 상인들과 함께 작은 바자회를 열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상구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상인들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쑥스럽기도 했지만 재단의 일을 설명하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좋은 일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자랑스럽네. 옆집 슈퍼마켓 사장이 말했어요. 바자회라. 물건은 뭘 팔 거야? 미용실 사장이 물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이나
가게에서 나오는 것들을 기부받아서 팔면 어떨까요? 상구가 제안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상구가 보여준 성실한 모습과 따뜻한 마음씨 때문에 동네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거든요. 은비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감동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저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은비가 경탄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작은 일이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큰 힘이 될 수 있잖아. 상구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바자회 준비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동네 상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안 쓰는 옷까지, 책, 생활용품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자회를 열기 일주일 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날씨 예보에 따르면 바자회 당일에 비가 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상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동네 커뮤니티 센터는 어때요? 은비가 제안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다른 행사 때문에 예약이 차 있어요. 민수가 확인 후 말했어요. 상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도와줬는데 날씨 때문에 취소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뜻밖의 도움이 왔습니다. 동네 교회에서 예배당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좋은 일을 하는데 도와드리는 것은 당연하죠. 목사님이 흔쾌히 허락해줬습니다. 바자회 당일 정말로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교회 예배당에서 열린 바자회는 예상보다 훨씬 성황을 이뤘어요.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바자회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꼭 참여하고 싶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상구는 바자회 현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재단에 대해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분이 우리 동네에 계신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바자회에 참여한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하루 종일 이어진 바자회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판매 수익금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받은 기부금까지 합쳐서 상당한 금액이 모였어요. 이걸로 한 달 정도는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비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구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결혼식 때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아. 상구가 은비에게 말했습니다. 네, 그때 큰 후원자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은비도 간절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상구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재단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어요. 바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했으니까요. 작은 연필 하나로 시작된 이 일이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상구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식 당일, 맑은 봄날의 햇살이 웨딩홀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상구는 새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는데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준비 다 되셨어요? 민수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랑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의젓해 보였어요. 응, 거의 다 됐다. 너는 긴장 안 되니? 상구가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조금 떨려요. 그런데 아버지가 더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상구는 실제로 많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결혼식에서 재단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지만 재단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웨딩홀에 도착하자 벌써 많은 손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민수의 회사 동료들, 은비의 친구들, 그리고 양가 친척들까지 모여 있었어요. 상구는 그 중에서 동네 사람들의 얼굴을 발견하고 반가워했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식당 단골 손님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상구가 깊숙이 인사했어요. 은비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상구는 15년 전에 그 작은 소녀가 떠올랐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구나 싶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아저씨,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은비가 상구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 민수가 좋은 신부를 맞이하는 중요한 날이지. 상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재단을 위해서도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온 분들 중에는 큰 회사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은비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민수와 은비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소개하는 중에 특별한 언급을 했어요. 신부 은비 양과 신랑 아버지이신 상구 어르신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상구는 긴장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전에 약속된 순서였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니 떨렸습니다. 15년 전 작은 문방구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상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하객들이 조용해지면서 상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구는 은비를 처음 만났던 날부터 시작해서 연필 한 자루를 건넸던 순간, 그리고 그 아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왔던 과정을 차근차근 들려줬어요. 그때 제가 그 아이에게 한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연필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했었죠. 상구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하객들 중 몇몇은 이미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상구의 진솔한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오늘의 신부, 은비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같은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상구가 은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때 은비가 단상에서 마이크를 받았어요. 저에게는 준비한 편지가 있습니다. 상구 아저씨께 드리고 싶었던 편지예요. 은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비는 가슴에서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를 꺼냈어요. 그것은 15년 동안 간직해온 편지였습니다. 아저씨, 제가 중학교 때 쓴 편지예요. 그때는 전달할 용기가 없어서 혼자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은비가 편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상구 아저씨께. 아저씨가 주신 연필로 매일 공부하고 있어요. 그때 하신 말씀처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중에 꼭 성공해서 아저씨께 은혜를 갚을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은비가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객들이 감동으로 숙연해졌어요. 상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저씨,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작은 연필 재단을 통해서 말이에요. 은비가 재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은비는 재단이 하는 일, 도움받은 아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까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더 많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은비가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때 하객 중 한 명이 일어났어요. 민수의 회사 고객사 대표였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저희 회사에서 정기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연쇄 반응이 일어났어요.
다른 하객들도 하나둘 일어나서 후원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네 상인회에서도 매월 조금씩이라도 돕겠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사장이 말했어요. 개인적으로도 기부하겠습니다. 은비의 대학 동창이 손을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웨딩홀이 따뜻한 마음들로 가득 찼어요. 상구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상구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분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 기업인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저희도 재단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연락 주세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은비는 감격으로 상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오늘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은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15년 전 문방구에서 건넨 연필 한 자루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은비야, 고마워.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상구가 은비를 딸처럼 껴안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상구는 하늘의 아내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내 인생도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됐네. 당신이 옆에서 도와준 것 같아. 작은 연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작은 연필 재단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결혼식 당일 약속해 주신 분들이 실제로 후원을 시작했고,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새로운 후원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아저씨, 이제 걱정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비가 환한 미소로 상구에게 보고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활기로 가득했어요. 새로 충원된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벽면에는 도움받은 아이들의 사진과 편지가 더욱 많아져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이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 상구가 뿌듯해하며 말했어요. 네, 현재 신청 대기 중인 아이들이 200명이 넘어요. 차근차근 도와드릴 예정이에요. 재단 직원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상구는 그동안 재단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사무실에 나와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15년 전 은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이 공책 정말 예쁘죠? 7살 된 소희가 새 공책을 자랑했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다. 그럼 이 공책에 뭘 쓸 거야? 상구가 소희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물었어요. 꿈을 쓸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구는 그 순간 은비가 의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적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의 꿈은 참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그럼 할아버지와 약속하자. 이 공책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상구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네, 꼭 약속할게요. 소희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상구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만큼 보람 있는 일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한편 민수와 은비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둘 다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재단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수가 식당에서 아버지를 도우며 말했어요. 그래, 나도 모르게 그런가 보구나. 상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단 일을 하시면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눈빛도 더 밝아지시고 민수가 관찰한 것을 말했어요. 상구는 민수의 말이 맞다는 것을 느꼈어요. 요즘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거든요. 재단에서 만나는 아이들,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보는 일이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재단에서는 첫 번째 학습도구 배포 행사가 열렸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50명의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이에요. 은비가 행사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재단의 첫 번째 정식 배포 행사거든요. 상구는 무대 위에 올라가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었지만 모두 기대에 찬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아갈 연필과 공책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상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될 거예요. 아이들이 진지하게 상구의 말을 들었어요. 할아버지도 옛날에 한 아이에게 연필을 주었어요. 그 아이는 그 연필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을 돕고 있어요. 상구가 은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은비가 무대로 올라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린 시절 가난했던 이야기, 상구에게서 받은 연필과 공책으로 공부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은비가 아이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드디어 배포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구와 은비, 그리고 재단 직원들이 한 명씩 아이들을 불러서 학습 도구를 전달했어요. 이름이 뭐니? 상구가 첫 번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김지훈이에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대답했어요. 지훈아, 이 연필로 뭘 하고 싶니? 상구가 연필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로봇을 만들고 싶어요. 지훈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멋진 꿈이구나. 그럼 할아버지와 약속하자. 이 연필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상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꼭 약속할게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런 식으로 50명의 아이들 모두에게 학습 도구를 전달했습니다. 각각의 아이들이 서로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만큼은 같았어요. 행사가 끝나고 나서 상구는 재단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만났던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그들 모두가 은비처럼 꿈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저씨, 뭘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은비가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오늘 만난 아이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정말 기특하더라. 상구가 대답했어요. 그 아이들 중에서 훗날 또 다른 은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또 다른 아이들을 도울 거고요. 은비가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상구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았습니다. 선행의 연쇄 반응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은비야,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됐어. 상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야말로 고마워요. 아저씨가 계셔서 재단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은비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저녁 무렵 상구는 식당으로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재단 이야기를 묻기도 했고 오늘 행사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사장님,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계신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상구는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어요. 15년 전 문방구에서 건넨 연필 한 자루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작은 친절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 아내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작은 연필 하나, 작은 친절 하나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고, 그것이 다시 수많은 아이들의 희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상구는 이제 확신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연필 한 자루로 시작된 기적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상구와 은비, 그리고 작은 연필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작은 선행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며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